만능 영양제. 여러분 책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농이라고 해서 사진 2장만 찍으면 돼요. 찍고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저에게 문자로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요, 제가 웬만한 거는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놔요. 제가 죽을 때 이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저걸 달라고 문자로 자료 뭐뭐 보내주세요 하면 싹 보내줍니다. 보통 주말에 보내줘요, 제가요. 앞에서부터 설명을 했지만 작물이 잘 크려면 12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요거는 못해요. 못 섞어요. 왜? 이 비료는 물에 녹는 비료거든요. 근데 요게 이것과 결합을 하면 굳어져 버려요. 인산하고 결합 같이 넣어도 굳어져 버려요. 요게 침전 반응이에요. 침전 반응. 요건 기량작용이 아니에요. 침전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 침전 반응이라고 하니까요. 대학교 교과서를요, 7권인가 8권을 쳤어요. 요새는 교과서를 쓸 때 혼자 쓰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써요. 어느 분야는 너가 쓰고 어느 분야는 너가 쓰고 해서. 방송통신대학 교재도 썼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2개나 썼어요. 그래서 하니까 내가 항상 요거는 침전 반응이다. 그런데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면 내가 머리가 돌아버리겠어요? 안 돌아버리겠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침전작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기량작용은 박사과정 때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려서 기량작용은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밀어내지 않고 결합해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넣으면 물에다 섞어서 오래 놔두면 밑에 막 뭐가 깔아앉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요거 만드는 건 배웠네요. 요거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슈퍼21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제는 당도하고 색깔 좋은 거하고 요거 좋은 것만 비로 혼합해버리면 되겠네요. 이제 막 복잡하게 제가 여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김치를 담가 먹어요? 사다 먹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요. 예? 예? 예. 김치 담그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요. 김치를 사다 먹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료 재료 다 사서 담글 바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나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원료를 사서 김치 담그는 사람은 양액비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액비료라고 들어봤죠? 양액비료는 원료 사다가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치를 사다 먹는 사람은 사종복합비료 사다 쓰는 사람이에요. 네, 다 만들어진 거 사다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능 영양제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양념을 다 비벼놨어요. 젓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다 비벼놨어요. 배추도 다 절여놨어요. 요거를 묻히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 이거 비료 만들 거를 원료를 사다가 섞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김치를 담궈 먹는 사람은 원료 사다가 양액비료처럼 만드는 사람이구나. 김치 사 먹는 사람은 사종복합비료처럼 사다 쓰는 사람이구나. 원료가 김치 원료를 막 비벼 놓은 거 사다 쓰는 사람은 딱 먹어봤더니 아, 젓갈이 좀 부족해. 그럼 젓갈 더 넣으면 돼요. 고춧가루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고춧가루 더 넣으면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쓴 사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양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조절 못해요. 이것도 함부로 못 바꿔요. 이것도 겁나서 못 바꿔요. 그러나 요거는 내가 난 당도를 좀 좋게 하고 싶어. 알을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비료를 조금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게 요거예요. 아, 21, 17, 17은 NPK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산고토라는 비료는 요거 15,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20,000원 이하예요. 요거에는 마그네슘과 황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뭐냐? 다른 나라는 잘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만 대여미리근과 그린탑을 팔아요.
요게요. 밀양요소, 붕소,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6개. 6개를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 놓은 비료예요, 이게. 그래, 요거 NPK 있고, 마그네슘 있고, 칼슘만 없네요. 그죠? 요 칼슘은 혼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량작용이 아니라 침전작용 때문에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별도로 죽이라고 나머지는 섞어서 연면 시비해도 되고, 그 다음. 그린탑은 뭐예요, 그러면? 예? 그린탑이라고 되어 있는. 그린탑이요? 요게 다 들어있는데요. 요건 아주 오래된 비료, 30년이 넘은 비료예요. 요거는 한 5년 됐어요. 예. 요거는 500g으로 요걸 만들었더니, 그러면 비슷한 거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건 그거예요. 요건 1kg로 팔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어느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요. 이제 만드는 방법 다 빼놓게, 이젠요. 다, 이건요, 설명을 길게 하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하지만 100대 10대 1의 원칙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요. 450g, 45g, 5g. 그럼 여기는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당도, 황이 있으니까 색깔, 여기는 붕소가 있으니까 크기예요. 요거는 그냥 수세 좋게 하는 거예요. 성장 잘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야, 봄 되니까 아까 여기 처음에 이상하게 우리 나무가 그 웬일인지 밑거름을 줬는데도 야, 잘 못 커. 잘 안 커. 여기 밑거름 이미 준 거예요. 다른 건 빼먹으면 안 돼. 이건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커. 그러면 요쪽에 줄 때는 나 슈퍼 21을 450g이 아니라 600g쯤 넣어서 주고 싶어.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 점심 몇 그램 먹었어요? 점심 몇 그램 먹었어요? 예? 안 먹었어요? 굶었네요. 선생님은 몇 그램 먹었어요? 한 공기 먹었어요? 한 공기? 한 공기 먹었어요? 큰 공기 먹었어요? 작은 공기 먹었어요? 작은 거 먹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먹었어요? 점심을요? 안 먹었어요? 여기 나머지 먹고 굶는 사람만 있나? 선생님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간단히 컵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왔어요?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식성이. 그러니까 밭도 다 다른 거예요. 먹는 건 다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밭에 오는 건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줘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반찬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은 조금 먹고 반찬만 먹고, 어떤 사람은 국만 먹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NPK는 크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수세가 약하면 21복비를 더 많이 줘도 돼요. 그러다가 나 포도는 언제가 맛있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포도 언제 수확해요? 캠벨 8월이요? 그러면 8월에 수확하면 한 6월 달이에요. 6월 달 5월 달 되면 당도를 높이고 싶어요. 색깔도 좀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황산고토, 마그네슘은 당, 황은 색깔, 이것을 45g을 한 60g 정도로 높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다시 또 한 7월, 8월 달 되니까 나뭇잎에 밀양요소 결핍이 나와요. 밀양요소 결핍이 나오면 나 이거 5g이 아니라 10g, 15g 정도 넣어서 만들어야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대 10대 1은 벗어나면 안 돼요. 저게 기량작용이에요. 이거를 만약 450g 주고 이거를 45g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녹아있는데도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녹아있는데. 녹지 않고 굳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침전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꼭 지켜야 한다 그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고토를 높이면은 질서도 높여야겠네.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100대 10대 1을 맞추는 걸 얘기할게요. 전 세계 모든 비료는 다 100대 10대 1을 다 맞춥니다. 그런데 비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비료는 당도 높이게 하고 싶어. 색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황산고토를 좀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높이겠죠. 아, 우리는 당도하고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넣으면 넣을수록 원가는 비싸지니까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100대 10대 1은 전 세계 모든 비료회사가 만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제가 점심을 몇 그램 드셨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했죠. 어이없죠. 나도 몇 그램 먹었는지 몰라요. 배불게 먹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막 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컵이요, 보통 150에서 180g이에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보통요, 보통 150ml예요. 요거 150g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넣으려면 3개 넣으면 돼요. 요거 넣으려면 3분의 1만 넣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이해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이요, 뭐 작은 큰 숟가락이 있는데 그냥 우리 조선 스타일의 숟가락이 15g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딱 넣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당 색깔, 당 색, 잘 크게 하는 목적, 밀양에서 결핍 목적,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이나 색깔을 좋게 하고 싶어, 포도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높여요. 특히 붕소는요, 여러분 포도 중에 요거는 붕소결핍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포도가 있으면 포도 송이가 빽빽하게 껴있지 않고 이렇게 빽빽하게 있지 않고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비는 거, 비고 어떤 거는 크고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요거는 다 붕소결핍입니다. 이거 그냥 요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파리에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요거를 조금 높여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됐죠? 제가 요거는 여러분한테 자료를 안 드렸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고 메일 주소만 알려주면 100% 보내드립니다.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퍼백에다가 요걸 사서 하루 시간 가더라도 종이컵하고 숟가락 갖다 놓고 만들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면 44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게 남아요. 요것도 요만큼밖에 안 써요. 나머지 남아요. 이것도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잘 밀봉했다가 다음에 쓰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네. 그리고 굳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부셔서 쓰면 돼요. 그 필요할 때마다 500리터에 하나 넣는 건 연면 시비, 2개나 3개 넣는 건 토양 시비.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요거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예. 이야, 거기다가 센터 미생물을 타서 쓰면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21복비 했던 것처럼 센터 미생물 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통이 크기 때문에 잘 혼합되게 할 때는 여러분 저 농약 교반기 있죠? 교반기로 윙 돌린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생님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안 할 거예요. 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 품질 높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 품질 높이고 싶어. 그거를 제가 이름을 세참비료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교재는 없지만 이해 다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거예요. 나무가 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밑거름 주고 웃거름만 주는 건 사람이 지가 판단한 거예요. 나무는 요 사이에 맨날 배고파요. 한참 열매를 키우면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월 3회 정도 세참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2분만 줄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2, 3회 정도 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양분이 줄어들고 배고파, 허기지 않은 거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특히 채소류나 이거 하는 사람 많이 씁니다. 고추 하는 사람도 많이 쓰고 멜론 하는 사람도 많이 쓰고. 왜냐하면 과일이 좋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아까 내용을 그냥 설명하는 자료 만든 거예요. 밑거름, 웃거름 사이에 배고파하니까 치워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양분 부족을 되게 많이 느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많이 느꼈을 때 주면은 좋죠. 너무 많이 주면 너무 나무가 세력이 세지잖아요. 그것만 잘 보면서 2회, 한 달에 2회 내지 3회. 너무 세력이 세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저 한 2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잎이 넓어지고 커지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거 써본 사람들이 꼭 이런 걸 체크해 보라고 하거든요. 1년에 2-3번 정도는 꼭 뿌리 파보세요. 봄에도 파보고 여름에도 파보고 겨울에도 파보세요. 근데 느낌이 잔뿌리가 나는 다른 집보다 잔뿌리가 많고 풍부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품질이나 생산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토양에 대한 건 뭐가 제일 좋으냐? 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물에 녹는 거라야 돼요. 근데 아까 3가지 슈퍼21, 황산고토, 미리근이나 그린탑 하나, 요거 3개면 이 11의 비료를 다 할 수 있어요. 칼슘 못 넣어요. 그 다음에 퇴비는 퇴비도 준 거 있지만 내가 미생물을 넣으면 미생물하고 결합해서 잘 흡수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만능 영양제하고 퇴비차하고 혼합하게 되면 그 통 안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생물도 있고 영양분도 충분히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이걸 내가 관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요. 제주도에는 감귤을 2013년부터 10년쯤 됐네요. 감귤 박람회에서 감귤 품평회를 해요. 제가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는 대학도 운영을 했어요. 마이스터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장을 12년 하고 퇴직했어요. 1회만 빼놓고요. 2회부터 지금까지 몽땅 다 마이스터대학 퇴비차하고 영양제 쓰는 사람만 다 대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하고. 그리고 요것만 강의해달라고 별도로 해요. 키위 하시는 사람도 많이 와요. 키위 하는 사람. 왜냐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신규가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퇴비차 만능 영양제로 20% 품질 생산량 높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사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 했더니 요렇게 제목 정해서 해달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다 20%를 다 높이냐 못한다. 쓰는 사람이 이렇게 높답니다. 정말이에요? 했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20톤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위를. 쓰고 난 다음에는 25톤 이하를 생산하지 않는답니다. 더 생산한답니다. 20톤 생산할 때는 1kg에 4-5천 원 받았대요. 이거는요 1kg에 5-6천 원 이상 받는답니다. 그래서 강연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100명을 강의하면 20명은 20%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왜? 강의한 내용하고 농업인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한 30명 내지 40명은 효과가 조금 있다고 느낄 거다. 또 30명 내지 40명은 효과 없다고 느낀다. 왜냐? 배워도 내가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20%, 100명이라면 20명은 20% 높게 주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잘 크는지를 보고 하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탭이나 유기질비로 주면 아미노산을 줄 필요 없이 거기에 있는 단백질,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단백질이 됐다가 아미노산 됐다가 무기물로 변해요. 안 줘도 돼요. 화학비료만 주면 안 되지만은요. 내가 미생물이랑 탭이랑 같이 주게 되면 내가 특별히 안 주더라도 다 돼요. 특별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미노산 비료를. 왜냐하면 이렇게 아미노산의 기능이 좋으니까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선 아미노산 에피를 많이 써요. 불가사리 아미노산 에피. 그러나 그냥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은 별로 효과 없어요. 왜?
거기는 미생물이 없거든요. 내가 발효시킨 생선 액비나 생선 아미노산 액비나 불가사리 아미노산 액비는 그 안에 아미노산도 있고 요 미생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물질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에 들어있는 동물성 아미노산은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아미노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